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 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 제목은 문재인의 정의와 200만 학살의 킬링필드. 섬뜩하죠. 문재인의 정의와 200만 학살의 킬링필드? 좀처럼 그 연관성이 잘 안 느껴지시죠?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기대했죠. 정말로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자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기회가 평등하다고요? 조국의 아들, 딸이 과연 다른 젊은이들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아니죠.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말 그대로 특권층의 그 자녀로서의 그런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물론 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비난도 딱 자기에게 맞는 그런 사태를 놓고 예전에 그렇게 비난을 쏟아붓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더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과정도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조국뿐만이 아닙니다. 그 운동권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줄이 닿는 사람들은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그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결과는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정의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죠. 이 조국 사태를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독선적인지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의를 앞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제가 킬링필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60대 이상이면 그 영화를 보셨거나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하에서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튼 200만 학살의 킬링필드 살육의 현장이죠. 학살의 현장. 바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국호가 크메르였어요. 그게 원래 그 크메르 민족이거든요. 근데 1975년 론룰 정권이 무너지고 크메르 루주군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크메르 루주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입술에 바르는 그 루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옛날에는 루주 그러면 다 붉은색 계열이었죠. 그러니까 크메르 루주라는 말은 크메르 공산당이란 뜻입니다. 그 지도자는 원래 살루트 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방 세계에서 특히 미국의 정부기관이 그 내전 중에 론롤 정권의 내전 중에 삼림지대에 있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폴포트라고 쓴 겁니다. 폴포트라는 것은 폴리티컬 포텐셜을 줄여서 쓴 말인데 폴리티컬 포텐셜 말하자면 잠재적인 어떤 정치 세력 그걸 의미합니다.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에서 폴포트라고 하니까 서방 언론에서는 다 폴포트라고 썼고 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자 폴포트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됐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 나는 지식인이 아니야 라고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안경 쓴 사람, 피부가 고운 사람, 이거는 뭐 실제로 지식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했죠. 뿐 아니라 뭐 책은 다 불살라버리고 도서관도 파괴하고 심지어 도로도 파괴하고 갑자기 캄보디아가 원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폴포트, 저도 이제 살로트 사르라고 안 하고 폴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호칭이 그러니까. 폴포트는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식인부터 처형하고, 뭐 현대판 분서갱위라고 할 수 있죠. 책도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가면 학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트루술랭 교도소 뭐 이런 거였어요. 반동분자들을 체포해서 모아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죽었죠. 다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1979년 베트남이 이 캄보디아를 침공합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캄보디아가 그야말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돼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목격한 참상을 그림으로 그린 게 그 학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더군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을 두 손을 뒤로 묶고 두 다리를 또 묶어서 손과 발을 같이 연결시킨 뒤에 머리채를 잡고 낫으로 뒤에서 목을 베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 그런 참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그림 앞에 섰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갓난아기를 커다란 막 아름드리 나무 거기에다 갓난아기를 패대기 쳐서 죽이는 장면, 그 다음에 갓난아기를 공중에 던져놓고 사격 타겟으로 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크메르 루즈의 소년 병사들도 인간 일진데 어떻게 그런 참혹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가이드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 단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폴포트가 모택동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중국이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상낙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우리 크메르를, 캄보디아죠,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모택동 정권이 장개석의 국민의당 정부를 몰아내고 국민의당 정부는 대만으로 도망갔죠. 밀려났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게 1949년도입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군이 장악한 건 1975년도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죠. 기간이. 그러니까 폴포트가 여태까지 지상낙원을 못 만들고 있느냐라고 뭐
신란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폴포트가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인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뭔가 조금이라도 불만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던 거죠. 소년 병사들이 갓난아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의 씨앗을 제거하는, 악의 씨앗을 없애는 과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를 실현하는 그 과정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야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앞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정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의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앞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나의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 운운했을 때 어쩌면 아마도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들이 정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문재인 폐렴, 이게 국난 상황으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어요. 국난 상황입니다. 국난일 때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힘이 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하는 까마득해가 있고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난은 국난이고 선거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심판해야 합니다. 특히 결코 정의롭지 않은 그들이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는다면 더더욱이나 이걸 심판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불행한 사태가 닥치게 될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 정의롭지 못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